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진행되지만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학폭위 개최는 물론 법적 대응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늘면서 학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법률사무소 서준의 함철성 변호사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 소재 법률사무소 서준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요즘 학교 폭력의 범위가 참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최근에 주목할 만한 현상들을 좀 짚어볼까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신체와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하였지만 요즘에는 빵셔틀 같은 강요 행위,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따돌리는 행위, SNS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사이버 폭력까지 그 유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폭위를 열어서 징계를 논의하는데요. 이 학폭위 개최 외에 법적 대응도 가능한 거죠? 첫째,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와 징계를 받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상 상해죄,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진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해 학생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는 가해 학생의 감독 의무자, 주로 부모 등 친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고소나 민사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조치, 가해 학생 및 목격자와의 통화 녹취록 등 재반 입증 자료를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은 이제 피해 학생의 학부모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 학부모들도 법률 전문가들을 많이 찾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일단 자잘못을 떠나서 자신의 자녀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상당한 듯 보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조언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위의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지는 바 가해 사실과 다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폭력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는데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 모두 학교폭력의 예시 징후가 분명히 드러나는 만큼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자녀와 충분히 대화를 나누신 후 담임 교사 등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정적 대응은 절대 금물입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된다는 말처럼 쌍방폭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법률 전문가로부터 사전에 충분한 조력을 받으시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